매일 아침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사과가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박종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부하셨던 분이죠. 매일 새벽 운동 나가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건강식품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딱 5개월 만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실 정도로 몸이 망가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랑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신장 수치는 이미 정상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30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제가 봐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철 어르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윤세준입니다. 박종철 어르신은 너무 억울해서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사과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은 죄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사과는 죄가 없습니다.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드신 이 3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조합이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과는 보약이 아니라 신장을 녹이는 도구로 변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미리 안 해줍니다. 아프고 나서야 치료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눕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절반이 바로 이 최악의 궁합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오십니다. 더 무서운 건 1위로 꼽히는 음식은 우리 한국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지금도 밥상에서 사과랑 같이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박종철 어르신처럼 투석 직전에서 기적처럼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3개월 뒤 붓기가 싹 빠지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사과 궁합 3위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3위는 사과와 차가운 우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사과 드시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우유 한 잔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예전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장의 독이었습니다. 사과도 차갑고 우유도 차갑습니다. 이 둘이 뱃속에서 만나면 위장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놀라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설사는 우리 몸에서 물과 염분을 뺏어가서 탈수를 만듭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데 물이 없으면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대구에 사시는 63세 이만수 어르신도 8년간 매일 아침 이렇게 드시다가 만성 설사로 신장 기능이 15%나 떨어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유나 아몬드, 우유는 괜찮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유 종류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두유든 아몬드, 우유든 차갑게 드시면 똑같이 위장에 충격을 줍니다. 따라서 우유는 종류 상관없이 꼭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고 사과 드신 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2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분 중 8분이 하시는 습관입니다. 바로 사과와 커피입니다. 사과의 칼륨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이중으로 소변을 보게 만드는 탈수 폭탄이 터집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걸 두고 신장을 사막처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드시면 10시에는 이미 피가 끈적해져서 신장이 숨을 못 쉽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김상호 어르신은 12년간 아침 산책 전에 이렇게 드시다가 결국 신장이 하루에 1분밖에 피를 못 거르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커피는 사과 드신 후 최소 1시간 반은 지나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약물 흡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매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반찬,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새우젓 같은 젓갈은 우리 한국인의 밥도둑입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습니다. 이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조합인 줄은요. 젓갈은 짭니다. 명란젓 한 숟갈에 나트륨이 800mg 들어갑니다. 이건 라면 국물 반 그릇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드시면 뱃속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사과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밖으로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면서 신장 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물 호스를 꽉 쥔 것처럼 신장 안에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버립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최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시고 점심에는 짭조름한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사과가 짠 기운을 해독해준다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짠 거 먹어도 사과로 해독해 하며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의 신장은 이미 기능을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해독해준다면서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사과는 해독제가 아니라 젓갈과 만나 독이 되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조합은 신장혈관 압력을 32%나 높이고 신장 손상 신호를 198%나 올립니다. 거의 2배가 망가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를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만약 실수로 둘 다 드셨다면 즉시 물을 큰 컵으로 2잔 이상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사과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로 나트륨을 상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콩팥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맑은 물이 콩팥을 살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 피해야 할 3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3가지만 피하면 내 신장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3가지를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투석실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원칙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황금 원칙 첫 번째는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시죠? 그때 소변 색깔 보시나요? 대부분 안 보십니다. 그냥 물 내리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말을 못합니다. 아파도 꾹 참고 유일하게 소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색깔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맑은 연노란색입니다. 레모네이드 같은 색깔입니다. 이건 아주 건강합니다. 신장이 잘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진한 노란색입니다. 오렌지 주스 색깔입니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물 2컵을 드셔야 합니다. 셋째, 갈색입니다. 콜라 색깔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신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찌꺼기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 1리터를 드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넷째, 빨간색이거나 거품이 많습니다. 이건 응급입니다. 신장에서 피가 나오거나 단백질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19 부르셔야 합니다. 아침에 딱 10초만 보시면 됩니다. 이 10초가 여러분 신장을 지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매일 첫 소변 색깔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분들이 6개월 뒤에 신장 기능이 9.2%나 좋아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80점이던 분이 89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투석 위험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7세 정대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병원에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이 72점이었습니다.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 보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비교하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건강합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 2컵 드세요. 갈색이면 바로 병원 오세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장 기능이 72점에서 79점으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82점이 되셨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소변 색깔 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10초도 안 걸리는데 신장이 좋아지니까 신기합니다. 황금 원칙 2번째는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여러분 사과 씻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로 쓱쓱 문지르고 끝내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농약이 우리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신장은 이 화학 물질을 걸러내야 하는데 매일 농약이 들어오면 신장이 지쳐서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블루베리나 다른 과일도 농약이 있을 텐데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식초물에 담그면 효과가 있습니까? 네, 효과 있습니다. 세척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으세요.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문지르세요. 담가두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 농약이 70% 빠집니다. 2단계 식초물에 2분 동안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 넣으세요.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입니다. 여기에 사과를 담가두세요. 식초의 산 성분이 알칼리성 농약을 중화시키고 녹입니다. 추가로 15% 더 빠집니다. 베이킹소다도 좋은 세척제지만 농약 중화에는 식초가 더 효과적입니다. 3단계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헹구세요. 식초 냄새도 없어지고
농약도 마지막 5%더 빠집니다. 총 90%가 제거됩니다. 사과 10개에 들어있던 농약이 1개 분량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 방법은 블루베리, 포도 같은 다른 과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총 3분입니다. 1단계 30초, 2단계, 2분, 3단계 30초. 딱 3분이면 끝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64세 황재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병원에 오셨을 때 신장 수치가 정상의 거의 2배였습니다. 투석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사과 자주 드시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매일 껍질째 먹습니다. 껍질이 좋다고 해서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과 어떻게 씻으세요? 물에 쓱쓱 문지르고 먹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농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사과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안 그러면 투석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장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르신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사과 제대로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사과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농약이 나빴던 겁니다.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마지막으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할 5가지 응급신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것이 생겼는데 물을 내려도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콩팥 필터 구멍이 커져서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3번 이상 깬다면 신장 농축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셋째, 이유 없이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다리가 퉁퉁 붓는다면 수분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소변색이 붉거나 콜라색으로 변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는 차가운 우유와 커피, 그리고 젓갈입니다. 두유나 아몬드 우유도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2가지 황금 원칙은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체크와 사과 세척, 3분 3단계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소변 색깔 보세요. 10초면 됩니다. 사과 드시기 전에 세척 3단계 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키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은 경험을 오늘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형제자매에게,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